반갑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유튜버 북스트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가 데뷔 30주년 기념작이자 그의 80번째 작품인 라플라스의 마녀입니다. 이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가슴 아픈 복수극이 정교하게 얽힌 걸작으로 한번 시작하면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흡입력을 자랑하죠. 자, 이제부터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홋카이도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우하라 마도카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토네이도 습격을 받게 됩니다. 눈앞에서 엄마를 잃은 마도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마도카의 아버지이자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인 우하라 젠타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베 프로젝트라는 비밀스러운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수술은 뇌에 특수한 장치를 심어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대는 온천마을로 옮겨집니다. 아카쿠마 온천에서 유명 영화 프로듀서인 미즈키 요시로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으려 하지만 아자부기타 서해 나카오카 형사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냄새를 맡습니다. 미즈키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 치사토가 있었고, 그녀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탁 트인 야외에서 황화수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여기서 지구화학 전문가인 아오에 슈스케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현장을 조사하며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지형에서 가스가 정체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던 중, 그는 현장 부근에서 신비로운 분위기의 소녀 마도카를 만나게 됩니다. 마도카는 마치 바람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바람에 날려 물에 빠진 할머니의 모자가 정확히 마도카의 발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날린 종이 비행기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듯 우아하게 선회하여 다시 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식입니다. 아오에 교수는 이 소녀의 정체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은퇴한 경찰 출신 보디가드 다케오 도오루는 수리학 연구소에서 마도카의 경호를 맡게 됩니다. 그는 마도카를 지켜보며 그녀가 평범한 인간의 지각 능력을 초월했음을 깨닫습니다. 마도카는 공기 중의 입자 흐름과 기압의 변화를 읽어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온천 마을에서 무명 배우 나스노고로가 역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피해자의 공통점은 바로 천재 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 급물살을 탑니다. 수년 전 아마카스 감독의 가족은 황화수소 중독 사고로 몰살당했습니다. 부인과 딸은 죽고 아들인 아마카스 겐토만 겨우 살아남았죠. 하지만 겐토는 식물인간 상태였고, 이때 우하라 젠타로 박사가 겐토에게 그 비밀스러운 뇌수술을 집도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겐토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있는 존재, 즉 라플라스의 악마가 되어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과거 아마카스 감독의 가족을 몰살시킨 진범은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인 아마카스 사이세이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족조차 소품처럼 여기는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자신의 삶을 한 편의 비극적인 명작으로 완성하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 겐토는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겐토는 자신의 초월적인 계산 능력을 이용해 지형과 바람을 조절하여 특정 지점에 황화수소 농도를 치사량까지 높이는 완벽한 사고사를 설계합니다. 아카쿠마와 도마테 온천의 죽음은 모두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과거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겐토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도카는 겐토와 같은 수술을 받은 또 다른 라플라스의 마녀로서 복수기가 되어버린 겐토를 멈추기 위해 그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도카 역시 어린 시절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실험체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거대한 폭풍이 예고된 폐허가 된 공사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겐토는 이곳으로 아버지를 유인해 자연의 힘으로 그를 심판하려 합니다.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할 것을 계산한 겐토와 이를 저지하려는 마도카, 그리고 진실을 쫓아온 아오에 교수와 나카오카 형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오에 교수는 마도카에게 묻습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요. 마도카는 슬픈 눈으로 대답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아는 것이 과연 행복일지 아니면 저주일지에 대해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죠. 결국 아마카스 감독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일기가 공개되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겐토는 복수를 완성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잃어버린 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오늘을 더 소중히 살 수 있는 걸까요? 마도카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물리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이죠.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과학의 비정함과 대비되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북스트림의 소설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